빗발이 떴냐? 빗발이 떴다! 오늘의 마블띵크 개봉 연기에 연기를 시전했던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신작 모비우스의 공식 예고편이 드디어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하루 전에 유출을 당하셨다? 대단해. 아주 대단해. 오늘은 소니의 신작 모비우스의 공식 예고편을 함께 보고 예고편 속 모든 떡밥들을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스 리뷰? 시사회로 보긴 봤는데 패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안개를 뚫고 어딘가로 향하는 헬기 한 대.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모비우스 박사와 작업자들이 동굴 저벽에 내리고 중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이 오지까지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my disease. 삐쩍 마른 채 아사 직전까지 간 우리의 모비우스 센세. 원작 코믹스의 마이클 모비우스는 그리스 출신의 생물학자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온몸에 혈액이 빠지며 서서히 죽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티저에서 본 내용과 같이 마이클은 살기 위해 본인의 모든 연구와 실험을 동원하는데 이제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가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We have to push the boundaries, take the risks. If you're gonna run, do it now. 그것은 바로 흡혈박쥐 그 자체가 되는 것. 시발 괜히 왔어. Dr. Michael Morbius, you've been missing for 2 months. When you're a stranger. Then you were found on a container ship that washed up off of Long Island. 이후 모비우스는 2개월간 실종되었고 롱 아일랜드로 떠밀려온 화물선에서 발견됐다 말하는데 What did you do to yourself, Doctor? I wish I knew. 네, 요 시점 모 박사님이 이렇게 주황색 죄수복 결국 이 화물선 장면 이후 FBI에 잡혀 깜빵에 들어간 시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빌딩 수펜 호라이즌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곳은 원작 코믹스에서 피터 파커가 본인의 슈트를 연구하며 일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스파이더맨 떡밥 야무지게 던지죠. I have increased strength and speed. Some form of bat radar. 흡혈박쥐와 피를 나눈 모비우스는 이렇게 힘과 속도, 개쩌는 찌찌까지 장착하며 엄청난 녀석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벽도 타고 다니는 나이트크롤러잖아. 그리고 이렇게 음파까지 통제해버리면서 귀갱을 박아버리는 슈릭이잖아. 네, 이렇게 온갖 히어로들의 능력을 짬뽕시킨 모비우스는 원작 코믹스와 같이 그야말로 궁극의 안티 히어로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깜빵에서 탈출한 모 박사님은 뉴욕 지하철에서 이렇게 날다람쥐 쇼를 보여주며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뒤엔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 웨스 스미스가 연기하는 록시아스 크라운이 졸라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모비우스처럼 같은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번 영화 속의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며 원작 코믹스에선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 헝거라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잡았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뱀파이어상인데 There are limits. There has to be. 붉은 노을이 깔린 뉴욕시를 배경으로 마블 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노먼 오스번의 회사죠. 이곳은 유전자 연구를 비롯해 스타크 인더스트리처럼 각종 무기들까지 제작하는 기업. 우리 그고영님이 나가리 되었던 그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고편의 시작부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디테일한 떡밥이기도 한데 역대 샘스파와 어스파에 등장했던 오스코프 로고를 대조해보면 샘스파의 로고는 정갈한 서체에 자간을 좁힌 형태의 디자인, 어스파의 로고는 바로 이번 모비우스의 로고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스파 세계관이네. 네, 일단 계속 가볼게요. There's something inside of me. It wants to hunt and consume blood. 흡혈귀가 된 모비우스는 당연히 지속적인 혈액 공급이 필요했고 환자들의 혈액을 모아둔 혈액 뷔페에서 이거 좋텐다. Michael. 이번 영화 속 모비우스의 동료 박사이자 약혼녀로 등장하는 벤크로프트. 이 여자 또한 원작에선 뱀파이어로 등장하고 모비우스를 너무나 사랑해서 피까지 빨고 자이로 뱀파이어가 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지난 티저에 이어 이번 2차에도 보이는 요 아저씨 자레드 해리스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렇게 모 박사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길을 안내해준 멘토격으로 보이는데 요런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보아 모 박사가 뱀파이어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루트를 이 양반이 안내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Half the city wants to kill you.
이렇게 하루아침에 떡상해버린 모비우스는 거대 신문사 데일리뷰글 1면에까지 실리는 슈퍼스타가 되는데, 먼저 이 헤드라인에 보이는 데일리뷰글의 로고만 봤을 때 이번 모비우스의 세계관은 20년 전의 샘스파 그리고 앞서 개봉한 논베의 세계관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예고편 초반에 등장했던 오스코프 로고, 이 장면에선 대놓고 어스파 세계관 떡밥을 뿌렸다가 또 여기선 이 데일리뷰글 로고, 티저에 공개된 스파이더맨 떡밥을 보면 이건 또 샘스파 세계관인데. 일단 예고편 자체에서부터 세계관 설정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 좀 제대로 해. 그리고 요 신문 상단에 깨알같은 글씨로 떡밥을 뿌려놓은 소니, 바로 라이노와 블랙캣의 떡밥이 등장합니다. 라이노의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스파2의 엔딩씬을 장식한 바 있고, 이 블랙캣은 1979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94화를 통해 첫 등장하는데요. 잠시 우리의 블랙캣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면, 이 캐릭터는 향후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등장 예정인 실크의 강력한 숙적, 그리고 스파이더맨과 썸을 타는 강력한 섹시 히어로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 옆집 배트맨 옆에 붙어다니는 배트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나, 이러면 나 죽을 텐데. 요 블랙캣은 당초 샘스파 시리즈의 빌런 스파이더맨 2에 등장해 피터 파커의 인생을 그만두게 부추기는 역할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최종 각본에서 리자드와 함께 빠그라집니다. 누나, 그때 나왔으면 우리 좀 더 오래 봤을 텐데. 이후 스파이더맨 2 게임 속에 등장하고 샘 레이미 감독의 후속작인 스파이더맨 4에 벌처와 함께 등장할 뻔했지만 결국 이 속편도 나가리 되죠. 그리고 이 블랙캣 역엔 무려 앤 해사웨이, 캐스팅까지 확정지었던 해사웨이 또한 싸그리 나가리 되며 결국 이 누나는 옆집으로 갑니다. 누나 되신다. 이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또한 펠리시아라는 이름의 캐릭터, 해리의 비서로 등장하는 요 여자가 블랙캣이 될 것임을 암시했지만 그냥 다 나가. 하지만 소니가 향후 요 블랙캣의 솔로 무비를 제작할 거라는 루머가 돌았고, 이번 모비우스에서 이렇게 떡밥을 투척한 것으로 보아 향후 몇 년 내에 블랙캣이 우리의 곁을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니네 진짜 개짓거리 하지 마라. 모비우스가 깽판을 쳐놓은 연구실엔 이렇게 경찰들과 FBI, 이번 영화 속 FBI 요원으로 등장하는 분노의 질주의 그 깐돌이 배우 타이리스 깁슨이 등장하죠. 요 깁슨은 이렇게 팔에 철깁스, 최첨단 무기인 하이테크함을 착용한 모습이 한 차례 발견되었고, 이 장면을 통해 모 박사님은 이렇게 범죄 현장에까지 직접 개입하며 정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옥 이후 시점에 결국 FBI와 손을 잡으며 모종의 세력들을 막기 위해 모비우스와 공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Dr. Mike, you and I should stay in touch. 이후 간지나게 등장하는 우리의 올드 배트맨, MCU 세계관의 벌처 에이드리언 툰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배트맨이랑 조커 드디어 만났냐? 예고편의 장면들만 봤을 땐 둘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 벌처를 통해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요 벌처 아저씨는 말 그대로 평행세계속 MCU 벌처와 똑같이 생긴 아저씨일 뿐이다. 그러니까 MCU에서 우리가 봤던 그 아저씨랑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벌처가 이 소니 세계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설정. 두 번째는 노이홈 속 멀티버스 대혼란으로 인해 이 세계관이 개판 짬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소니 세계관의 빌런들이 MCU로 넘어간 것처럼 이 MCU 홈커밍의 빌런 벌처 또한 소니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소니가 원래 하던 것처럼 별 그지 같은 상황이지만, 두 번째의 경우라면 이제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통해 아주 그냥 자유롭게 판을 벌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이 두 세계관에 동원시킬 수 있는 거죠. 추가로 지난 2020년 2월에 유출되었던 모비우스의 촬영장 이미지, 여기엔 웨어 이즈 스파이더맨, 이 적혀있는 버스 5개 광고에서 또한 스파이더맨의 떡밥이 등장합니다. 이 광고는 데일리뷰글이 일부러 돈 들여서 부킹한 뉴욕시티 버스 광고인데, 이 모비우스의 세계관에서도 활개를 치고 다니던 거미새끼, 항상 데일리뷰글의 특종 기사감, 즉 데일리뷰글의 밥줄이었던 스파이더맨이 사라지자 얘네도 비상이 걸리면서 광고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럼 여기서 스파이더맨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추측, 바로 이제 40여일 정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노웨홈과의 연계. 만약 노웨홈의 3스파가 모이게 되면 이 소니 세계관의 스파이더맨 자리엔 공석이 발생하게 되고, 바로 그 떡밥을 여기에 풀어냈다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모비우스의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해보자면, 당초 모비우스의 개봉 시점인 올해 3월, 이 영화가 이때 개봉했다고 한다면 12월 개봉하는 노웨홈과는 약 9개월이라는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모비우스에서 먼저 이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이 사라졌다라는 떡밥을 던지고, 스파이더맨은 그럼 어디 간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짜잔, 여기 있었네 라는 모양새를 노웨홈을 통해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인 논베2의 쿠키 영상과 같은 까라로 말이죠. 그리고 이미 예전역에 공개된 모비우스의 티저 예고편엔 이 스파이더맨의 떡밥, 샘 스파 슈트를 입은 스파이더맨과 함께 살인자라는 글귀가 등장한 바 있는데, 일단 이 떡밥들로만 봤을 땐 이 세계관 속 피터 파커는 우리 어둠의 댄서로 좁혀지게 되죠. 일단 노웨홈에서 이 소니 캐릭터들과 어떤 연계를 취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 스파이더맨이 공석이 된 이 소니 세계관으로 우리의 애새끼더맨이 넘어가 성장하는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I'd do anything to save a life. I don't know what I'm capable of. 모비우스는 이제 완전한 괴인으로 변해버리고 박쥐 새끼들과 혼연일체가 되며 배트맨? 모비우스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모비우스 뒤에 보라색 천 비스무리한 게 보이는데 네, 바로 원작 코믹스 코스튬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보이죠. I am Venom. I'm just kidding. It's Dr. Michael Morbius at your service.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 연구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좀도둑을 이렇게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모비우스. 그리고 모비우스는 I am 베놈이라는 말장난을 던지는데 일단 세계관으로 따지면 베놈과 같은 세계관을 취하고 있거나 혹은 샘 스파에서도 등장한 바 있던 베놈의 드립으로 보이는데 뭐 이번 예고편들만 봤을 땐 이미 개판됐죠. 그냥 뭐 일단 단순하게 같은 집안 식구 챙겨주는 품앗이 드립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라. 오랜 개봉 연기로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모비우스가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채 이렇게 새로운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고 과연 논베에 이어 그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참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죠? 모비우스는 내년 1월 개봉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